좋은 정보와 함께하는 라이브 데스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자,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의 통일에 관한 생각은 어떨까요? 한국의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위원 LA 협의회가 지난해 6월에요. 미국의 공립학교 또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산하 한국학교에 다니는 527명의 우리 한인 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57.1%가 나의 조국이다. 38.5%는 부모님의 조국이다 라고 답했고요. 87.3%가 미국 시민이었고 10.4%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답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에는 67.6%가 필요하다, 26.8%는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2.1%, 그리고 3%가 필요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 96.2%로 압도적이었고요. 중국이 1.7%, 일본이 1.5%로 조사됐습니다. 통일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러시아가 46.5%, 중국이 43.5%, 일본이 6.3%로 조사됐고요. 그 외에 해외 동포의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78.9%, 또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관해서 어렴풋이나마 안다라는 응답이 66%로 조사됐습니다. 통일교육위원 LA협회의 이순희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차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흡족했다라고 조사 후기를 밝혔고요. 차종환 상임고문은 차세대들이 남북통일 정책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다고 하니까 통일교육에 희망이 보인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통일에 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통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근 박사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네. 이번에 언제 오셨어요? 제가 그 LA에는 예? 그 7월 9일 날 왔는데 네. 저희 그 딸들이 그 휴스턴 부근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예? 6월 22일 날 미국에 왔습니다. 오기는. 네. 시차 적응은 조금 되셨겠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LA에서 특별히 무슨 활동이 있으셔서 오신 건가요? 네, LA에 그 저희들이 그 지금 그 한국에서 말이죠, 자유 통일을 위한 1천만 국민 서명 운동이라는 걸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몇 달째. 예. 근데 그 미국에서도 저 난가주 지역에서 제일 먼저 그 우리 그 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그 호응한다는 의미에서 남가주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발대식이 이제 그 7월 14일인데 그때 발대식 할 때 제가 그 강의도 또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게 됐습니다. 7월 14일이면 오는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입니다. 네, 네네. 목요일에 오는 목요일 오후 5시 30분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그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네네. 이 행사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셨네요. 그러니까. 네, 강의도 하고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그 이렇게 그 전부 다 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책자 한 권이 100명입니다. 네. 그래서 100명을 사인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나는 1000명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100부장, 1000부장 해가지고 그 볼런티어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임명하는 임명식도 함께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충근 박사께서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거든요. 뒷조사를 제가 좀 했습니다. 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하셨고요. 텍사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 받으셨습니다. 또 세종연구소에서 외교안보 담당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셨고요. 또 연세대, 이화여대, 강원대, 홍익대, 중앙대 등등에서 또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부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충근 TV 맞습니까? 이충근의 국제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충근의 국제정치 유튜브 창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하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주로 외교, 군사, 안보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 문제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제 외교 통일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아주 쟁쟁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에 강의하실 내용을 잠깐만 여기서 이제 나눠봐도 될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아무래도 한반도 그 통일 문제는 이 국내 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이기 이전에 국제 정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반도 그렇죠. 통일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국제 상황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의 또 다른 그 좋은 상황으로 조건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그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동포들에게도 설명드리고 또 이제 뭐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우선 뭐 외교, 군사, 안보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네네. 전문가시니까 지금 북한 상황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그 널리 공개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아주 심각한 예를 든다면은 북한은 군사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북한 스스로가 선군 정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에 군이 앞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군 정치가. 아하. 그런데 이제 2020년입니다. 지금 한 2년 됐죠. 2020년 4월 1일 날 그 김정은이 직접 그 장교들을 마놓고 그 사과를 했습니다. 무슨 사과를 했냐면은 식량 사정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시적이나마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서 죄송하다. 열흘치 식량 한 달에 열흘치. 한 달에 열흘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흔히 말로 하면 하루에 한 끼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산 국가는 우리 자유주의 국가랑 뭐가 다르냐면은 국민의 밥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공산 국가입니다. 네. 근데 밥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그리고 선군이라는 나라가 장교들한테 그것도 사병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한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1일 정도 되면은 이제 추수도 시작되고 또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쭉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 그 식량 사정이 더 개선이 돼가지고 다 주게 되었다는 얘기를 사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지고 북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핵실험 시설에까지도 물이 찼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 북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뭐 전혀 자기네들은 환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있어봤자 뭐 겨우 불과 수십 명 단위의 인명 피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아주 북한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그렇죠. 들리고 있었거든요. 고난의 행군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지금 국민들은 정부는 우리 먹고 사는데 지금 북한이 굶어 죽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은 모두가 집토끼인데 네. 주인이 토끼한테 풀을 뜯어다 주질 못하게 됐다 보니까 니네들이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라. 그게 이제 북한판 자본주의인데 장마당인데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내가 먹고 사는데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뭘 해도 다 좋으니까 그래서 국민 따로 나라 따로 뭐 이런 식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북한이 그 하나의 정치 체제로서 국가로서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통일이 멀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통일이라는 거가 예. 이제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은 그 두 개의 주권을 가진 정치 체제가 하나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통일은 뭐 다 전쟁이라고 봐도 됩니다. 전쟁에 이긴 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독일의 사례가 전쟁 없이 통일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거기 자세히 보면 한 체제가 망한 겁니다. 그렇죠. 한 체제가 망했기 때문에 네네. 통일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체제가 거의 그 기능을 못하고 국민을 못 먹여 살리는 체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이 그냥 단순히 국제정치학적으로 계산해서 뭐 우리나라의 안전과 뭐 이익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 주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까지 가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70년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이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피가 같은 민족인데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 젊은이들보다 키가 한
15cm 좀 그럼요. 큽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그 같은 한민족인데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네네. 지금 유튜브 창 댓글에 이충근 박사님 열혈 팬입니다. 항상 유튜브 청취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면서 네. 텍사스를 거쳐 LA까지 오셨습니다. 1000만 서명 열렬 지지합니다라고 아유, 댓글도 고맙습니다. 달아주셨어요. 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인기가 많으세요. 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가 그 바로 지난번 정권에서는 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정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의 그 정치 이념, 정치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유주의보다도 오히려 사회주의 쪽을 선호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과거에 그 북한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그 공생, 공존 쪽으로 그 정책이 이제 진행이 쭉 됐었죠. 그런데 요번에 그 이제 새로 생긴 정부 3월 9일에 이제 선거에 승리를 했고 5월 10일 날 출범을 했는데 우리 지금 새로운 정부는 그 제가 그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서 이 정부는 그 닥트린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다.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 통일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자유를 잃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유를 확산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자유와 확산은 우리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통일을 저런 식으로 둘러서 말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은 아무래도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북한이 상당히 그 초조한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호적인 그 입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노골적인 상스러운 언사로 이제 인격 모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새로 이제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단 한마디도 비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북한이 모종의 어떤 그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그 남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만은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대응하는 뭐 강력히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국제 정치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설득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북한이 우리 말을 거의 안 들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세게 나오니까 말을 그 순응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앞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지금 굉장히 열렬한 팬이신가 봐요. 계속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데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열렬히 활동하심을 두 팔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사실 그 대한민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네. 미국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고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 있어도 대한민국과 미국은 뭐 함께 세계를 끌어나가야 될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일부 그 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뭐 잘랐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국제 정치 역사를 잘 공부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왜 독립국가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난 정권에는 꽤 그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한미 동맹이 여러모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을 아주 그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맹이라는 것은 이 적이 같은 나라가 친구가 아닙니다. 적이 같은 나라, 공통의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그 적이 도발했을 경우에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그게 동맹입니다. 그 공통의 적은 누구냐? 6.25 때 북한이 도발했고 그 뒤에 소련과 중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이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공통의 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이제 본질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 정권이 뭐 이제 지난번에 그 한두 번 있었는데 지금 다시 대한민국의 그 안전이라든가 통일 문제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 확실한 입장을 가진 정권이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아주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반도 주변 국제 관계가 그 대한민국의 안전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미 관계는 그렇고, 네. 자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네.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전략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미중 관계가 21세기 최대의 국제 문제입니다. 21세기 최대의 국제 문제인데 국제 정치는 뭐 우리는 대한민국은 아직은 강대국에 못 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은 국제 정치는 역시 그 강대국 위주의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 그 두 나라가 이제 이 싸우는데 그 갈등 관계에서 그 세계 정치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그 아주 엄청 큰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세계를 지휘할 것이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주로 이제 1위의 나라, 2위의 나라가 싸우는데 그게 지난 한 60, 70년 동안은 미국과 소련의 싸움이었는데 소련이 이제 패배를 했죠. 네. 미국이 전쟁 없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다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바로 거기 껴있다 보니까 한국의 상황이 이제 애매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거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정말 노골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야 할 거냐? 이길 편을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 그 처절한 분석이고 우리가 이 법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맹이니까. 미국이 누구와 싸우면은 우리는 미국 편입니다. 그게 한미동맹입니다. 네. 한국이 누구와 싸우면은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현재는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는 우리가 미국 편을 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맹을 파기하지 않는 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나라인데 중국은 이제 독재를 대표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 공산주의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사실은 공산당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편이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래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인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데 중국이 이길 거가 확실하면 어떡할 거냐.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중국이 이길 거다. 네네.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범민에 빠지는데 정말 그런 날은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지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이제 그 중국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야라고 의문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이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네. 거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여론조사였습니다. 뭐 정확하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나라고 그런데 미국 패권 시대는 앞으로 저는 오래 간다고 봅니다. 중국이 패권 도전이 지금 지난 1, 2, 3년 이내에 아주 급격히 그 도전국의 지위조차 잃고 있는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그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다른 도덕 문제를 다 없애도 계산, 순수 이익 계산만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이충근 박사와 한국의 통일에 관해서 남북의 문제 등등 외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오신 분 가운데 제가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앞쪽으로 잠깐만 함께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 앞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 자유통일 1천만 국민 서명 운동 남가주 발대식 총 본부장 되는 김재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박사님 모시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북한 문제, 한미 관계, 또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전략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미래 세계 정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제 그 지난 한 70년 동안은 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냉전 시대 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미국을 너무 좋아했고 아주 다 우리가 미국 편이었죠. 네. 그러고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노래가 다 기억날 겁니다. 무찌르자 오랑캐, 무찌르자 공산당 몇백만이냐 하는 그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행진해서 아침에 조회를 하고 교실로 들어가고 할 정도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사이가 이제 나빴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1993년에 합니다. 네. 그리고 급격히 중국이 이제 그 미국의 파트너도 되고 무역 국가도 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그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그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급격히 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이 우리의 수출액의 1위가 중국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소중한 맞아.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국제적 중국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 중국이 아직 그 민주주의를 못하면서 그 세계의 그 불황화 비슷한 그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난 한 1990년서부터 2020년 무렵까지 30년 동안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한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미 경중. 그래서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그리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라는 그런 그 우리한테는 아주 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지나면서 그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그것이 하나도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다시 정말 그 과거에 말한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2년 6월 뭐 5, 6월에 이제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나토에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마저도 그리고 저 태평양 지역에 있는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인도마저도 전부 자유진영 쪽으로 그래가지고 세계가 마치 우리 냉전 시대 때 우리가 무찌르자 공산당, 뭐 무찌르자 오랑캐, 중공 오랑캐 하던 시절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계산하기는 편합니다. 아, 우리가 어느 편에서야지 이제 이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그 승자가 될 거냐. 그래서 승자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그 정권도 그래서 바뀌고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부분이 90% 이상이 우리는 미국과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데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나가야지 통일도 되고 또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거의 국민 대다수의 이제 견해가 된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런 이 상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힘이 약해졌고 북한을 밀어주는 나라도 이제 급격히 한쪽 구석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런 기회를 타서 이 통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앞서 나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회의에 참가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네네. 그 이후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 완전히 속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유럽 선진국들, 유럽 민주국가들 그리고 미국, 호주 이런 세계의 모든 민주진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산진영이란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재국가 아주 소수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정도 되겠죠. 그 셋이 이제 한 편이 되는 뭐 이란 정도가 이제 거기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구도가 아주 분명해지는 그래서 지금 또다시 냉전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양극화되고 있는 체제인데 네. 우리가 거기서 나토까지 감으로써 완전히 자유진영에 우리는 들어갔다라는 것을 뭐 세상에 다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댓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됐을 때 국제 정세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를 가지고 이제 하느냐를 보는데 지금
취임한 지 2달입니다. 네. 2달 동안에 뭐를 못했다 잘했다 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시간이 이르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때 기대가 빨리 성취 안 되면은 이제 뭐 부정적으로 표시하고 뭐 그런 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 큰 외교 안보 쪽에서는 이제 정상 궤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목요일에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운동 발대식이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리게 되는데 통일은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자유통일을 위한이라고 앞에 타이틀이 적혀져 있어요. 네네. 자유통일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냥 그동안에 무조건 어느 통일이라도 분단보다는 낫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분단보다는 어떤 통일이 식으로든 낫다. 독일이 낫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낭만적인데 좌파적인 사람도 낭만적입니다. 네. 이 나라가 통일된 후에 이름이 무엇일까? 대한민국하고 지금 북한의 공식 명칭은 DPRK입니다.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형용사가 제일 많이 붙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네. 데모크라틱, 피플, 리퍼블릭 이게 전부 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용어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덜 민주적인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합치면은 제3의 이름이 나올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둘이 통일되면은 통일된 이 나라는 대한민국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죠. 통일된 이 나라의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북한만 빼고. 북한만 빼고 네네.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네. 북한이 통일해도 괜찮다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명 주사파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주사파들이 그 대학교 때 주사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장관도 하고 뭐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는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당신네들은 사상을 버렸느냐 포기했느냐 이럴 때 포기했다고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통일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뭐 높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통일에 대한 의미를 좀 자유통일이라는 구체적으로 거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유통일은 통일된 이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여야 한다. 통일된 이 나라는 통일된 이 나라는 자유주의였고 민주주의였고 네. 자유시장 경제이고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다 다닐 수 있어야 된다. 북한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 사형당합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그 앞에서 그래서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자유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통일된 이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통일된 이 나라의 국가는 애국가다. 통일된 이 나라의 국기는 태극기다. 인군기가 아니라 통일된 이 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은 지금 서울 이름은 김일성시로 바뀝니다. 100%. 근데 북한이 통일시킬 거라고는 아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 안 할 걸요. 한국이 통일을 해야죠. 아니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네. 한번 상황을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남한에 있는 미군만 몰아내고 네. 그 남한과 한미 동맹만 이제 깨놓으면은 통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믿겠죠. 우리가 통일한다라고 우리가 믿듯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렇게 믿겠는데 뭐 두고 봅시다. 아니니까 그냥 북한은 야윈 늑대입니다. 김정은 네. 우리가 재밌는 일화 하나 소개할게요. 김정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황장엽 선생하고 김덕홍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황장엽 선생은 돌아가셨고 김덕홍이라는 분이 그 김일성 대학의 아주 고위급 간부였는데 그분이 한 3, 4년 전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회고록을 썼는데 자기가 김정일의 파티에 불려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파티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 달러 뭉치가 있었고 그 옆에는 꼰총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김정일이가 그 자기 거기 파티에 온 사람들한테 와서 원하는 걸 하나를 집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장교들을 뭐 짜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와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총을 짚고
한 사람은 돈을 집었답니다. 김정일이가 물어봤어요. 그 설명을 하라. 네가 왜 그걸 집었는지. 그러니까 돈을 집은 장교가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 저 꼰총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그거 말 되는 소리야. 그런데 이제 꼰총을 집은 사람이 꼰총을 집은 장교한테 자네는 왜 꼰총을 집었나 그랬더니 수령님 이 꼰총이 있으면 저 돈을 다 뺏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걸 딱 치면서 자네가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이해하고 있구만. 김정일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남조선에는 기름과 쌀이 많다. 우리는 그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남조선 저것은 겁쟁이들이기 때문에 총 한 방 쏘면 다 도망간다. 그래서 우리는 남조선을 쉽게 이길 수 있다. 제가 그 대학에서 미국에게 주시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어느 날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오늘 미국하고 한국 관계가 단절된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학생이 내일 전쟁이 날 겁니다라고 씁니다. 네. 그게 그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 그 끈 하나로 사실 버티고 있다고 말해도 되는데 평화 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내일 끝나는 겁니다. 종전 선언을 하게 돼도 내일 끝날 수 있습니다. 뭐 내일은 아니겠지만은 전쟁이 끝나는데 미국은 왜 있니?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한미 동맹은 뭐야? 이것이 아주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미주 대회를 이제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재권 총괄 본부장님? 네. 7월 14일 이제 오는 목요일이죠. 예. 그 가든 스윗 호텔 2층에서 5시 30분에 발대식을 남가주 발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네. 거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발대식을 남가주에서 하고요. 네. 또 전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뭐 또 그다음에 아틀란타라든가 휴스턴이라 이런 데도 이제 각 그 지역에 저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발대식을 해서 저희가 미국에서 10만 서명을 받을 생각이고요. 네. 이 남가주에서 이제 5만 그리고 나머지 주에서 5만 예. 그래서 10만 하고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 LA 쪽에서 한 2만 5천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저 샌디에고에서 한 2만 5천에서 이제 토탈 10만을 해서 서울에 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지금도 서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예. 계속 받으실 것이고. 네네. 그러면은 한국으로 이제 서명한 거를 가져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이제 예정인가요? 한국에서 이제 1,000만 서명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거는 사실 힘이거든요. 힘과 조직. 이 힘과 조직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미국 워싱턴에도 이제 우리가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압력을 좀 넣을 수도 있고 네네. 이렇게 한국민 1,000만 명이 이걸 원하고 있다.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막강한 이제 힘이 되는 거죠. 네, 1,000만이 서명을 해서 그 서명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이제 그 용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우리 1,000만 국민이 이것을 원한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만방에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네. 혹시 여기에는 아무나 그냥 가면 되나요? 아니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예약은 받진 않고요. 네. 지금 남가주에 있는 한 20개 이상 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단체에 이제 그 멤버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네.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행사가 네. 있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아하, 그럼 일반인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갈 수는 없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죠? 이제 그거는 뒤에 서서라도 그럼요.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야 14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가든 스윗 호텔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은 그러니까 그냥 남한에서 통일을 추진하자 이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한 얘기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충구 박사님
장관님 끝으로 이제 시간이 네네. 몇 분 안 네네. 남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저도 뭐 미국을 이제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오래전에 공부를 했고 제가 공부를 텍사스 대학에서 했습니다. 예. 그 텍사스 대학에서 하면서 그래서 그 LA를 한국에 이제 가는 김에 들려서 한 며칠 있었던 것이 바로 1988년 올림픽 하던 해 7월 달이었습니다. 네. 네네. 바로 이 무렵이었어요. 예. 네, 하여간 30 몇 년 만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 물론 중간에도 온 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동포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요? 국민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뭐 가장 앞서가는 미국 시민이 되고 있다는 사실 다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힘을 합쳐주면은 대한민국 본국이 원하는 일들 자유 통일되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국가 안보라든가 이것이 대폭 상황이 개선되는데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쉬운 예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세지면은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미국은 한 번 더 통일을 지지한다. 그쪽으로 좀 이제 이 세계 정치를 몰아가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네. 아까 그 여론조사에 우리 이 청소년들이 한국 통일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90%가 미국이라는데 네. 그건 너무나도 정답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치학적으로도 국제정치학적으로도 한국의 통일을 가장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사실은 중국은 정말 반대해요. 당연히 그렇죠. 옆에 큰 네. 나라 생기는 게 너무 싫거든요. 네. 일본도 싫어요. 한국이 커지는 게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거를 떠나서 우리 만들어 보자 한번 좋은 조국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특히 LA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데 큰 힘이 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재곤 총괄 본부장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발대식에 참석을 못하셔도 저희 본부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서명 용지를 드리고 또 띠도 있고요, 네. 배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12,000개의 파라쇼를 만들어서 전국에 지금 이제서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해 주시면은 10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충근 박사와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김재곤 총괄 본부장으로부터 오는 목요일에 있을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알아봤습니다.